그 다음에 이건 뭐 복잡하게 설명을 해, 이게 복잡하게 나와 있는데, 간단히 얘기하면은, 내재 면역과 적유 면역 중에서 셀룰라 파트, 다시 말해 휴머럴 파트, 엔티바디를 만드는 B세포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해서 플라즈마에서 뭐 엔티바디를 만드는 거고, 그 다음에 셀룰라 파트 중에서 이제 내재 면역과 적응 면역이 있는데, 적응 면역 중에서 T세포가 중심이 되죠. T세포 중심인데, 저희들이 T세포를 분포들을 측정을 해보면은, 팩스 갖고 찍어서 확인을 해보면은, 우리가 백혈구 디프레시 카운트를 쭉 해보면은 백혈구 중에서 뉴트로필이 대부분 차지하잖아요. 마크로페이지가 대부분 한 10에서 15%, 림포사이트가 한 10에서 15% 정도 되죠. 한 20, 맥시멈 하면 20% 되는데, 실제로 그 림포사이트를 측정을 해보면은 CD4가 한 60% 됩니다. 그 다음에 CD8이 한 30% 되고, 그 다음에 한 10%가 우리가 조절 T세포, 레귤레이터리 T세포가 되죠. 그렇게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에 따라서 NK세포가 굉장히 증가된 사람이 있습니다. 또 떨어져 있는 사람도 있고요. 근데 그래서 평균 수치를 보면 NK세포는 한 3%에서 5% 정도 됩니다. 일반적인 사람에서. 근데 재미있는 거는 이 면역 시스템은요, 자율신경에 굉장히 지배를 많이 받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교감신경이 활성화됐을 때, 다시 말해 심파시틱 너브가 활성화되면은 모든 면역 체계는 활성화됩니다. 다시 말해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상태 되면 우리 몸에서는 호모스테시스에 의해서 내가 방어하는 기전이기 때문에 면역 체계는 굉장히 활성화됩니다. 그래서 그때 많이 올라가는 것이 뉴트로필서부터 해서 T세포나 이런 쪽은 많이 올라갑니다. 반면에 내가 아주 편해서 파라심파시틱 너브 시스템이 활성화된 상태였을 때 편해지게 되면은 주로 올라가는 것이 림포사이트 중에서 림포사이트가 많이 올라가고, 그 다음에 올라가는 것이 림포사이트가 주로 많이 올라가서 그것 때문에 쉽게 얘기하면은 자가 면역 질환들이 많이 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새 그런 얘기 한참 하죠. 어렸을 때 감기 자주 걸리는 놈은 알러지 안 생깁니다. 잘 아시죠? 그거는요. 어린애 놀이터에 가서 설사 많이 하는 애는 알러지 잘 안 생깁니다. 그게 이 면역 체계에서 이렇게 보면은 B세포 중에서 우리가 스위치 되는 게 있죠. G세포가 그러니까 이뮤노글로빈 G가 E로 되고 E가 G로 되고 이런 것이 스위치 되는 것이 어떠한 자극을 받느냐에 따라서 체인지가 보는데, 이 타입이 대부분 G로 넘어가면은 알러지 반응이 없어져요. 그래서 자주 병에 걸리는 애들은 쭉 보세요. 알러지 있는 애들 중에는 아주 곱게 키우고 아주 잔병이 없는 애들은 알러지가 많이 생깁니다. 다시 말해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감기나 설사 이런 애들은 심파시틱 너브 시스템이 활성화 계속 반복해서 올 때는 내재 면역 세포들이 활성화되기 때문에 대부분 체계에서 G 타입, 대부분 이뮤노글로빈 만들어드려도 G 타입이 많이, G1하고 G4가 많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알러지 반응이 걔네들한테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체계인데, 어떻든 그런 체계 중에서 T세포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중간에서 덴티에이트, 우리가 얘기하는 우리가 항원 제시세포라고 그러죠. 항원 제시세포, 덴티에이트 셀이 중심이 되죠. 이 항원 제시세포는 지금 마크로페이지도 있고, B세포도 있고, 덴티에이트 셀, 수지장세포 이 세 가지인데, 수지장세포는 쉽게 왜 이거를 대표로 하냐면은, 다른 세포들은 동그랗습니다. 실제로 현미경으로 보면. 근데 수지장세포는 꼭 불가사리 같아요. 다리가 많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항원을 제시할 수 있는 면적이 굉장히 넓습니다. 세포 하나 단면으로 봤을 때. 그래서 보통 우리가 T세포에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T세 항원 수용체의 동일성이 거의 10,000개 하나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기 이런 항원이 하나 들어오면은 이거를 수용할 수 있는 항원 수용체를 갖고 있는 게 10,000개 중에 하나만 있습니다. 그거는 모든 세포가 림프노드에서 수지장 세포하고 1대1로 다 붙어서 48시간 동안 찾습니다. 지네들이. 그래서 그걸 찾아서 찾은 놈은 T세포는 활성화돼서 바깥으로 나가서 다시 말해서 효과, 에펙터 T셀이 되는 거고, 그게 안 되는 대부분 다 죽습니다. 그래서 림프노드에서 48시간 동안 이걸 만나기 위해서는 굉장히 수많은 세포들이 T세포하고 수지장세포가 접해야 됩니다. 그런 면적이 커야죠. 접하는 면적이. 그래서 항원세포, 제시세포는 T세포가 만들어지는 이유가 형태학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수지장세포가 중심이 되는 겁니다.
이런 형태로 돼서 중간에서 뭐 T세포가 활성화되고 이것들이 다시 내재 면역세포로 활성화되고 뭐 이런 복잡한데 제일 재미없는 게 이겁니다. 면역체계예요. 그런데 우선 아웃라인만 대충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이런 상태로 되어 있고 NK세포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재 면역세포입니다. 또한 기능은 항원, 다시 말해서 엔티바디를 수용할 수 있는 수용체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수용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어느 면에서 보면은 내재 면역에서 적응 면역 그 중간 단계까지 역할을 하지 않느냐. 왜? 항체를 만드는 거는 대부분 초기에서 만드는, 우리가 이뮤노글로빈 M은 초기에 만드는, 내재 면역에서 만드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뮤노글로빈 A나 E나 G 같은 경우는 적응면에서 만든 겁니다. 다시 말해 림프노드 안에서 만든 겁니다. 근데 그런 걸 다 수용할 수 있는 세포는 B세포예요. 그래서 B세포는 그것까지 적응을 할 수 있으니까 중간 단계를 넘어간가, 초기 단계는 넘어간 거 아니냐. 그래서 이제 NK세포는 내재와 적응의 중간 단계 아니냐. 그렇게 지금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그래서 저희들이 NK세포를 실제로 세포를 어떤 방법으로 죽이느냐. NK세포가. 그래서 그 메커니즘을 보게 되면은 대부분 모든 세포는 활성화되고 억제시키고 하기 위해서는 전부 다 분작, 케모카인이 있어야 됩니다. 케모카인끼리 서로 분비해서 그거를 수용할 수 있는 수용체가 있는 세포끼리 달라붙으면서 그 다음서부터 신호전달체가 활성화돼서 거기서 분비되는 물질에 의해서 세포를 죽이든지 활성화시키든지 어떤 반응이 일어나는데 세포가 제일 먼저 반응하는 것이 퍼퍼린입니다. 이거는 CD8, 그러니까 CTL 세포도 똑같이 퍼퍼린 만듭니다. NK세포도 이런 기능을 같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퍼퍼린에서 만들면서 다시 그란자민을 분비하게 된지 그런 메커니즘에 의해서 오게 되고 가장 문제 되는 것이 MIC12알파죠. 알파고 베타. 모든 스트레스를 받은 세포는 MIC를 리간드를 만들어냅니다. MIC라는 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암세포가 되기 전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변이세포가 만들어진다고 그랬잖아요. 변이세포가 만들어지고 변이가 한 세포가 반복해서 만들어지면서 그것이 시간이 경과되면서 캔서 세포를 되는데 변이 과정을 거치면서 전부 다 세포는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자기가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표시를 하게 되면 이걸 나를 죽여주십시오 하는 표시하고 똑같습니다. 쉽게 얘기하면은 바이러스 인펙션 되잖아요, 세포가. 그러면 제일 먼저 분비하는 게 뭡니까? 인터페론 베타죠. 베타가 되면 모든 NK세포들은 활성화시키죠. 그러면 다시 지가 받아서 인터페론 알파를 또 분비합니다. 그거는 다른 세포들이 바이러스에 감염시키지 못하게끔 다 차단시키는 역할을 하죠. 그렇게 되면서 자기는 죽여달라고 표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NK세포가 공격을 해서 감염된 바이러스를 죽여버리는 건데 그거하고 똑같이 어떤 스트레스를 받은 세포들은 자기가 죽어야 된다는 입장에서 먼저 표시하기 때문에 MIC를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 NK세포에서는 NKG2D 리셉터를 이용해서 그걸 잡게 되죠. NKG2D 리셉터를 갖고 있는 세포가 지금 얘기한 델타 감마 T세포하고 NK세포밖에 없습니다. 우리 몸에서는. 반면에 마크로페이지에서는 힐샥 프로테인 중에서 대부분 캔서는 힐샥 프로테인을 다 나타납니다. 보통 가장 대표적인 게 90, 95, 111, 여러 가지 그 캔서에 따라서 힐샥 프로테인이 많이 나타나는데 힐샥 프로테인도 똑같이 MIC하고 똑같은 어떤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나타나는 거니까. 근데 그러한 것들이 나타났을 때 톨라이크 리셉터를 위해서 T세포는 잡아먹는 반면에 NK세포나 델타 감마 세포는 지금 얘기한다는 그러한 방법, NKG 리셉터를 이용해서 잡게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얘기하는 것이 팩스 리간다죠. 팩스 리간다를 모든 세포들은 다 나타나게 되죠. 정상세포가 영어 불면하지 않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T세포가 인터루킨 2에서 배양을 하면 증폭이 무지하게 잘 되는데 어느 시기에 가면 다 죽는 이유가 모든 세포가 인터루킨 2가 농도가 증가되면 T세포나 NK세포도 똑같습니다. 지가 팩스 리간다를 나타납니다. 그래서 T세포가 와서 잡아먹게 하죠. 자기를 죽여도. 또는 자기가 죽는 코스로 들어갑니다. 다시 말해서 지가 리간드를 얘기하면 상대편, 우리가 정상적인 T세포나 NK세포들이 리플렉스를 자극을 줘갖고 쉽게 얘기하면은 준이죠. 신호전달택의 준의 신호전달이 활성화돼서 핵에 잘 자르는 카드에 분비가 돼서 전부 다 세포가
아포프토시스 과정을 통해서 죽어버리는데 이러한 과정이 캔서에서도 똑같아요. 정상적인 세포이기 때문에 똑같이 나타납니다. 근데 캔서가 재미난 게 캔서가 면역 반응을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캔서가 가장 골치 아픈 게 지가 정상세포하고 똑같이 면역세포의 공격을 피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취하는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팩스입니다. 팩스 리간드를 전부 다 지가 내보내요. 내보내서 T세포나 이런 NK세포를 공격할 때 또 특히 CD8, CTL의 공격을 지네들이 이 팩스 리간드를 전부 다 내보내니까 리간드를 표시를 안 하니까 가서 걸지를 못해요. 그런데 그 아무리 캔서가 지가 그래도 스트레스를 받았기 때문에 MIC를 굉장히 많이 노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NK세포하고 델타세포가 공격을 해서 죽이는 겁니다. 초기에. 그래서 그러한 과정이기 때문에 NK세포가 중심이 되는 것이, 근데 델타 감마 T세포를 저희들이 실제로 배양을 해보면은 보통 T세포 중에서 우리가 보통 델타 감마 T세포가 먼저 본멸에서 만들어집니다. 두 번째 알파 베타 T세포가 만들어지는데 델타 감마 T세포의 유전자 배열을 쭉 맞춰 과정에서 10%, 5%에서 10%만 살고 대부분 다 죽어버려요. 알파 베타만 만들어지고. 그래서 실제로 T세포를 배양을 해보면은 팩스 걸어서 쭉 이렇게 쭉 체크해보면 알파 베타가 대부분 90% 이상이고 나머지 10%가 증폭을 해봐도 델타 감마 T세포를 대부분인데 걔네들을 저희들이 RT-PCR로 체크해서 해보면은 이 리세터는 전부 다 갖고 있습니다. 얘네들도. 그래서 근데 NK세포하고 똑같이 그런 게 있습니다. 다음에 슬라이드. 그래서 저희들이 말씀드린 셀 사이클이 보면은 우리 몸에 갖고 있는 세포가 한 60조 개 정도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 계신 분들도 다 매일 새롭게 태어나는 겁니다. 나이가 60이 넘으신 분은 아마 매일 못 태어나실 거고 젊으신 분들은 매일 태어납니다. 그 이유가 세포는 계속해서 자기가 죽고 다시 만들어서 턴오버 셀 라이프를 돌아갑니다. 예를 들어